오늘 역시나 이재명 소식으로 처음 이슈인데요. 이재명 재판 전략 너희가 판사냐 5인.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먼저 이제 그 재판 오늘 재판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이제 그 내용 전에 그 두 가지가 이제 바뀌었어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지팡이가 없어졌어요. 옛날에요 다리에 힘이 많은데 지팡이 짚고 쩔뚝쩔뚝하는 거 네. 이게 어렵대 연기하는 게. 아 어렵죠. 근데 옛날에도 뭐 본능적이죠. 단식한 적이 없으니 지팡이 다리 힘은 팔팔한데 지팡이 짚고 이게 쩔뚝쩔뚝하려니까 힘들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 지팡이 없이 하나 놓은 게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이게 시간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뭐 저도 이제 아까 연합뉴스 4시 10분 끝나고 네, 5시 방송을 했더니 길이 너무 막혀 5시 20분 하지만 네, 근데 이재명이가 한 번도 이게 그 재판에 정시에 도착한 적이 없어. 수사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심각하니까 오죽하면 이게 판사가 그 뭐 판사 잡하지만 오죽하면 이게 판사가 좀 앞으로 시간 좀 지켜달라 이랬더니 오늘은 10분 전에 왔어요. 빨리. 그래도 이게 10시 20분에 그 두 가지가 이제 좀 의미가 있고요. 네, 오늘 재판은요. 네. 결국 이제 이거 병합 가지고 싸우다가 끝났는데요. 이건 이제 그 오보가 있더라고. 신문 기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네, 오보가 많은데 제가 이제 그 이재명 변호인 그 조상호 변호사가 재판 들어가거든요. 네, 정확하게 제가 워딩이나 그 말씀드리면 네, 오늘은 이제 그 위정 교사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고 백현동 있잖아요. 네, 백현동을 이제 그 병합하느냐 마느냐 이거 싸웠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게 이재명 측에서 병합 반대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게 모든 걸 모아 병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은 검사도 병합해달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도 병합 좋다. 그거는 이제 이설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 가지고 싸웠냐? 예를 들어 이제 그 사건이 병합돼 있더라도 심리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기존 거는 대장동을 먼저 심리하고 네, 그다음에 위례를 하고 그다음에 성남 FC를 심리하자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백현동을 이제 검찰은 대장동 위례하고 백현동은 똑같지 않냐? 구조가 똑같다. 네, 따라서 이제 그 대장동 위례 백현동을 동시에 병행 심리랍니다. 병합이 아니고 병행. 병행. 병합은 돼 있고 심리를 이제 그 정인도 같이 부르고 같이 이게 병행해서 하자 이렇게 검찰에서 주장한 거고 이재명 측에서는 이제 그 시간을 끌어야 되잖아. 네, 따로 왜 병합은 오케이. 근데 심리를 왜 병행해서 하느냐? 이러면 이게 집중도도 떨어지고 네, 내용이 다르니까 심리도 따로 하자. 그러니까 병행해버리면 이게 재판 날짜가 하루 더 늘어날 겁니다. 네. 왜 대장동 화요일하고 뭐 수요일날 백현동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그 하나하나 대장동 위례 다 끝내놨고 네. 백현동 따로 하면 되지. 왜 동시에 세 개를 진행하느냐? 네. 이게 이재명 측에서 이거 싸운 거예요. 재판도 찢자는 거네요. 지금 이제 아니 이제 다 합치자는 거죠. 합치자고요. 네. 심리만 심리만. 병행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백현동은 아마 이게 병합이 될 겁니다. 근데 심리를 이제 동시에 병행해서 같이 하느냐 아니면 이게 대장동 위례 백현동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느냐 네. 이재명 측은 따로 하자. 검찰은 이제 정인들이 효율적이니까 놓으면 한 번에 하자. 요거가 오늘 싸웠고요. 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백현동은. 네. 진짜 중요한 거는 위정교사입니다. 이준교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오늘 재판부가 위정교사하고 백현동을 병합할지를 우리가 준비 절차를 열어서 또 이게 우리가 판결하겠다. 네.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그래 백현동은 다 뭐 검찰도 병합 원하니까. 네. 근데 이 위정교사를 판사가요. 병합하겠다면 이게 난리 납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네. 위정교사까지 병합이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세워라 내워라 결론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위정교사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독 판사가 하는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주범이 김진성 씨입니다. 위정한 사람이 김진성이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근데 병합해버리면 김진성 씨는 3년 동안 재판으로 나가야 돼. 자기 재판은 한두 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백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병합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이게 그 중앙지방법원장 네. 김정중이가 이게 아예 병합을 하라는 식으로 이걸 이렇게 합의부로 보내가지고 33부로 배당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병합이 되면 모든 결론이 총선 전에 대선 전까지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저는 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준이가 병합을 시키려고 일부러 단독 사건을 합의부로 넘겨서 그것도 이게 33번이 근데 고의로 갖다 줬단 말이에요. 네. 컴퓨터로 추첨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강력하게 비판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강력하게 비판해야 될 상황인데 정말 오늘 현지궁도 나왔나요? 김현지와 이 혜경 여사 나왔냐고 뭐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뭐 재판에는 이제 네. 그런 사람은 안 나오고 네. 보통 이제 영장할 때 6명 그 변호사들이 네네. 지금은 이제 그 재판에 네.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위정교사 이 병합이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제 이걸 심리할 텐데요. 이걸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비판해 줘야 된다. 네. 저는 병합 안 되는 논리적 근거 첫째, 이거는 단독 사건이고 그다음 합의부 관할이 아니라는 거죠. 첫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병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범을 기준하는 거예요. 김진성, 위정한 사람이 관련 사건이 없잖아 거기에. 네. 대장동 위례 FC에 김정성 씨가 관련된 게 없잖아요. 네. 그 점에서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쟁점이나 정인이 전혀 달라요. 위정 교사는 검사 사칭과 관련한 그죠. 네. 그거는 이게 정의는 최초로 PD만 나오면 돼. 이미 김병랑 씨는 돌아가셨잖아. 근데 대장동 위례 FC는 전혀 쟁점과 정인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쟁점이나 정인도 다르고 네. 관할도 단독이냐 합의냐가 다르고 무엇보다 이게 주범인 김진성 씨는 아니 관련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련 사건일 때 병합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법리로 보나 뭐로 보나 게 병합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다시 한번 이게 김동연 판사거든요. 네. 엄중하게 경고하는데 만약에 병합 결정하면 진짜 이게 우리가 강력하게 네. 판사 비판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 맞습니다. 정도걷기님 위에 보시면 댓글 좀 보여주시면 정도걷기님, 네, 서 변호사님 위증교사 병합하면 국민들이 함께 일어나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역시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의 이 호흡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판사냐인데 이 5인 또 이 5인 시리즈 지금 너무 사람들이 서정욱 변호사님 너무 재밌다. 저번에 기자 5인 너무 재밌었어요. 저번에 제가 이제 이거 방송할 때 기자들 네. 그때 이거 5명 기자 니들이 있잖아요. 기자냐. 네. 니들이 지금도 기자냐. 웃겨. 지금도 빵 터져. 이걸 이게 그 했는데 네. 오늘도 이게 그 과연 이게 네가 판사냐 이런 이제 그 현직만 네. 물론 이제 하다 보면 뭐 김명수 아우. 그다음에 이 권순일도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변호사니까 지나간 사람들. 빼고 우리 법 쪽에서요. 요즘 이게 유행 가장 심한 판사들한테 대한 가장 심한 욕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법조인들 사이에 네네. 어떤 판사 비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 야, 저 판사 저기 김명수보다 나쁜 놈이다. 김명수보다 나쁜 놈이다. 이러면 이게 최고 욕이거든요. 막 박차고 일어나서 가시겠네요. 근데 요즘 그 한 명이 있었지. 김명수보다 나쁜 사람 놈이라고 욕보는 게 권순일이었거든. 옛날에 권순일이가 진짜 네. 문제가 많거든요. 그랬는데 요즘 이게 진짜 저는 그런 판사들 만약에 이 사람들도 판사인가? 제가 여기 그 5명 5명. 아 재밌죠. 니들이 판사냐? 5인가요? 현직이에요. 네. 뭐 순위는 뭐 네. 매긴다보다 네. 제일 먼저 첫째 네. 박병곤. 박병곤. 이자는 고등학교 때 최연소기 우리 그 진보당 있잖아요 옛날에 네. 거기 당원이었어요. 완전히 최연소 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골순도권이에요.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게 노무현이래. 아.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왜 죽으냐? 그 권양숙 여사하고 부부싸움하다가 과출해가 죽은 거 아니냐? 이게 정진석 의원이 토론하다가 순간 발언한 거죠. 네. 이걸 실형을 때려버렸잖아. 아 그때 진짜 니가 박병곤. 판사냐네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어. 노무현 권양숙 여사에게 명예훼손했다고 그때 실형 6개월 기억나죠? 네네. 이게 판사입니까? 이 사람은 징계를 먹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형사재판은 못 맡아요. 아. 민사하고 다행이다. 형사는 못 맡는데 네. 이 사람이 판사들이 전부 그래 박병곤 또라이라고 제가 다른 판사들 여기 들어봤더니 왜냐하면 이게 검사가 공장을 주잖아. 네. 공수장을 주면 이게 컴퓨터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검찰주장 붙이면 돼요. 네. 다 그래야 합니다. 판결문 쓸 때 이게 검사 보고 이게 이메일로 오기 때문에 말로 똑같은 걸 또 씁니까? 검사 주장은 범죄 사실이 똑같잖아. 그대로 이게 옮긴단 말이야 컴퓨터로. 근데 이 박병곤 이놈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 검사 공장을 다 바꿔.
권양숙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권양숙 여사. 와. 아주 그다음에 개념이 노무현 많하군요. 노무현 사망 이런 걸 노무현 서거. 아우. 아 이런 판사 처음 봤대. 와. 와 판결문을 덜하게 써야지. 자기 주관이 드러나가지고 아니 심하네요. 공수장을 하나하나 뜯어곤치잖아. 이게 판사입니까? 쟤네들은 역사를 그렇게 왜곡해서 들어가는. 이게 판사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첫째 박병권, 아우 일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네. 바로 이제 이거 판세래요. 강규태. 강규태. 예. 야 이자도요. 얼굴도 기억나요. 전라도 해남이잖아. 근데 이 강규태가요. 지금 선거법이잖아요. 선거법을 지금도 이게 2주에 한 번씩 잡고 있어요. 지금 1년이 넘었대. 아. 아니 법에는 6개월 내에 끝내라고 강행 규정해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써놨는데 끌고. 지금 이게 슬슬 놀면서 지금도 이게 놀면서 한다니까 2주에 한 번. 지금 6주가 지나버렸어요. 네. 단식 쇼한다고 2번 연기해주고 그다음에 무단으로 왔는데도 또 한 번 불출석 봐줘가지고 강규태. 지금 여기 강규태가 지금 6주가 재판이 끝나버렸다니까. 와. 그러면 급하게 잡아야 되잖아. 네. 이불로 2주마다 잡아주. 그럼 여기 총선에 안 넣어야 되니까. 제가요, 네. 그 이재명 측의 변호인도 통합니다. 저는 뭐 이쪽 저쪽 다 소통하니 네. 보니까 요게 중요한 이재명 측의 대전략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에 항상 재판하기 다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 네. 어떻게 돌파하냐. 요가 중요합니다. 처음 이야기하는데 네. 이재명 측의 대전략은 뭐냐. 네. 선거법은 총선 후로. 그다음에 나머지 대장동 범죄는 네. 대선 후로. 이렇게 끈다. 아, 용철 선거법은 왜 총선 후냐. 네. 그다음에 나머지 대장동하고는 왜 대선 후냐. 이걸 보면요. 선거법은요. 이재명이 재판보다는 민주당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에서 100만 원만 넘게 놓잖아.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야 돼. 맞잖아요. 네. 그다음에 배지 날라가고 뭐 다 날라가는데 중요한 게 선거법은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돼. 안 토해내면 국고보조금 압류하고 당사를 압류한다고. 네. 자, 그럼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총선까지 일단 이게 100만 원 넘으면 난리 나잖아. 뭐 의원들이 동요할 거 아니야. 이게 434억 20면 안 바뀐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끌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이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1당이 된다. 이래 보는 거야. 아, 민주당이 압승한다. 자, 그러면 판사 강규태, 너 이게 민주당이 1당인데 너 434억 민주당한테 토해내게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야. 이 전략입니다. 와. 판사가 국회를 겁내지. 아, 이유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겁 안 냅니다. 판사들. 뭐 윤석열 대통령이 판사 인사이동하는 거 아니잖아. 네. 근데 국회는 탄핵도 하고 또 이게 예산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야 이놈들이 전략이 선거법은 총선만 넘기자. 네. 그러면 여기 민주당이 1당 하면 자 434억을 민주당 보고 토해내라고 어느 강편 판사놈이 그렇게 판단해 100만 이상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80만 원 때릴 걸로 봐. 80만 원. 아, 요게 첫째 전략이고 네. 왜 선거법은 대선까지는 못 걸어. 법에 6개월, 3개월, 3개월이잖아. 그 나머지 재판은 대장동, 위례, FC인데 뭐 백현도 다 모았잖아. 네. 이거는 슬슬 끄다가 대선 이후로 끌자. 왜냐하면 이게 송철호도 3년 걸렸잖아. 네. 조국이도 3년 걸렸잖아. 대선 이후로 끌면 야 자기 대통령 된다고 봐. 이재명이가. 야 인마 내가 대통령인데 어느 강권 판사가 재판하러 계속 오랄 거야? 원래는 대통령도 재판하러 가야지. 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 소추만 안 당합니다. 이 말은 이게 재직 중에 기소만 못하는 거지. 민사 재판할 때는 대통령도 가야 돼. 네.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도 가야 돼. 원래는 재판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측에서는 야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어느 판사가 대통령 보고 재판하라고 오면 경호나 그게 돼? 대통령이 되면 다 끝난 거지. 이 사건 다 끝나고 허지부지 끝난 거지. 이러고 있더라니까. 정말 야 이들의 이재명 측의 대전략. 네. 선거법은 총선으로 넘겨서 민주당이 압승하면 434억 때문에도 못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나머지 대장동은 지가 대통령 돼버리면 허지부지하지 어떤 보고 대통령 보고 경호 어떻게 오라 할 거냐. 이렇게 세우는데 네. 여기에 놀아놓은 놈이 두 번째 강규태란 말이에요. 강규태네요. 강규태가 총선 전에 이제 이러면 안 돕니다. 지금 이게 다음 재판에 가도 이게 또 정의는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김문기 씨 몰랐다는 거 있잖아. 네. 이게 이제 재판에 한두 번 또 남아있어요. 이런 판사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바꿔요? 대법원장이 없는데. 아, 지금 이게 미치겠다. 고 김문기 씨 몰랐다는 재판도 아직 한두 번 해야 되고 중요한 게 이제 백현동 국토부 압박 때문에 백현동 4단계 올렸다. 네. 이 재판도 시작도 못했어요. 아, 시작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11월인데 네. 야 김문기 재판회가 또 오래 가면 내년에 또 2월달 되면 또 강규태가 떠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이게 2년 있었거든. 네. 근데 원래는 2년마다 옮겨. 근데 옛날에 김명수 이놈은 이게 물론 김미리 판사라든지 3년씩 막 4년씩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 대법원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마 2년마다 바꿔버린 거야. 강규태도 떠나고 싶겠지. 그러니까 2월달에 인사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이 강규태가 2월달에 가버리면 총선이야. 그럼 허지부지 내년 끝나버리잖아. 이게 지금 심각한 이 강규태 2월 전에 끝내 지금 1년 6개월 지금 이게 언제냐면 지금 빨리 그래서 제가 강규태를 탄핵하든지 네. 징계라든지 깨 촉구하는 게 네. 심각한 이 문제가 이게 바로 두 번째 두 번째 강규태 선거 네가 판사냐? 네가 판사냐 강규태. 강규태. 아루미늄 강규태. 지금 이게 네. 2월달 집 떠나기 전에 안 하려고 계속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그다음에 이 세 번째 네. 오늘 재판한 네. 김동현 김동연. 이자가요. 네. 이자가 강규태보다 훨씬 잡합니다. 사람들이 강규태는 전라도고 여 김동현은 서울에 뭐 나오고 고대법대 나가지고 그런지 안 돼. 이 사람은 유명한 운동권 출신이에요. 강규태는 제가 운동권이 확인을 못해. 네. 그런데 김동현 판사는 학생 운동권 출신이에요. 확실히. 김동현이가 네. 이자가 대장동 위례 FC를 지금까지 끌어왔고 한 번도 오랫동안 끌었죠. 네. 근데 지금 또 백현동 왔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자의 성격상은 또 이게 위정 교사를 갖다 붙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재명 재판은 모든 게 올스톱 돼버린 총선 전에. 아, 수험 빼고는. 판사들이 이렇게 수험 빼고는. 와, 상상. 이 김동연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하네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모든 사건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대장동 위례 FC 네. 뭐 백현동까지 위정 교사까지 3부에 다 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김동연이가 제일 좌파라고 했잖아요. 운동권 출신이니까. 네. 일단은 그게 변합니까? 나이 들어서 안 변한단 말이에요. 원래 판사들이 운동권이 많아요. 검사보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판사들은 운동권은 검사 임용 잘 안 되거든 면접에. 그러니까 판사는 성적만 좋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저는 김동연 재판 진행이나 이게 심각하다. 이걸 세 번째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지 유창훈이. 유창훈. 야, 그 권순열이 뭐 완전 똘마니 아닙니까? 유창훈이가 이게 영장이나 그 뭐 그건 더 이상 설명할 말이 아프니까 네. 유창훈이가 네 번째고. 네. 중요한 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언론인들이 잘 몰라. 이 모든 걸 뒤에 조장하는 놈이 김정중입니다. 김정주. 이걸 알아요. 김정중이가 제일 나쁜 놈이죠. 이자가요. 서울의 중앙지방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저번에 그 작년에 네. 역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이 투표를 한 거예요. 판사들이 투표로 이것도 말하면 투표로 네. 법원장을 뽑았는데 근데 김정중이가 2등을 했어. 1등도 못했다니까. 네. 근데 1, 2, 3등을 추천했잖아. 그러면 김명수가 보통 사람 같으면 1등을 하든지 네. 이래야 되잖아. 근데 김명수가 2등한 김정중이를 법원 시켰단 말이야. 아, 진짜 이렇게 되는 거군요. 왜 2등한 놈을 시킬까? 자기하고 친분이 없으면 시키겠어요? 중앙지방법원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깐부. 이 김정중이가 김명수의 최측근이라니까. 그러니까 유창훈이든 강규태든 김동현이든 감독하고 지시하는 게 김정중입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근데 지금도 재판 빨리 해라 소리 안 해. 네. 야, 너 잘하고 있어. 재판 잘하면 천천히. 이러잖아. 야, 이런 이게 5명 네가 판사냐. 야. 이래서는 이게 진짜 우리 사법이 신뢰를 받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사법 오적이라고까지 아까 정도님 댓글 남겨주셨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렇게 국민들이 판사까지 다 일일인 성향까지 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말 사법 질서를 이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네. 이 부분 네, 판사 부분 네, 제가 이제 그저께 대구 경북 향후에 특강을 가서 네. 처음으로 이 말을 저희 인용했는데 멸콩 TV에 올라와. 예, 올라있죠. 네, 보시면. 그 독일의 유명한 법철학자 독일의 그 법철학자 예링이라고 있습니다. 예링. 예링. 예링은 이제 우리 소멸시효라고 왜 남한테 돈 빌려줘도 10년 지나면 안 갚아되잖아. 네. 이걸 소멸시효랍니다. 근데 이 소멸시효를 처음
주장한 게 예링이 뭐랬냐면 이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못 받는다. 임마 네가 받을 돈 있으면 빨리 달라고 소송하든지 임마 떼를 쓰든지 해야지. 왜 너 10년 동안 안 받다가 갑자기 돈 내놔라느냐. 이거거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네. 보호받을 수 없다. 소멸시효. 요게 예링이야. 소멸시효. 근데 예링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십시오. 예링이 이제 그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써. 권리를 위한 투쟁. 그러면서 이런 말하면 예링이 법의 목적은 평화지만 법의 수단은 투쟁이다. 법의 목적은 평화야. 법이 있어야 평화가 되지. 근데 그 법치가 저절로 수립되는 게 아니에요. 투쟁을 통해서 법치를 파괴하는 놈하고는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아이고 저 판사가 저를 개판으로 법 포기해도 술자리에서 욕이나 하고 저 나쁜 새끼 욕이나 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투쟁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 그런 거 있잖아. 예링이 스스로를 벌레로 취급하는 자는 짓밟힌데도 나중에 불평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벌레가 되는 거예요. 벌레가 밟아도 불평 못하듯이 소름이 저는 돋네요. 법의 수단은 투쟁입니다. 투쟁을 해야 돼요. 근데 아우, 너무- 제가 네. 개딸처럼 빨리 소총 준비해가 쏴 죽이자 판사 이거 아니잖아. 우리 우파는 좀 점잖아. 너무 점잖. 우리 그 총 가지고 판사들 테러하자 칼로 찔러버리자 이 주장 아닙니다. 저는 투쟁을 어떻게 해야 돼? 대법원에 조화를 보내가 법치가 죽었다 이래가 쫙 둘러쌌잖아. 이거 좋은 투쟁입니다. 이거 조선일보 이런 거 욕하면 안 돼요. 이거 투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방송마다 야 강규태 탄핵해라 징계해라 김정중이 징계해라 네. 계속 제가 방송마다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종편에서 이런 말하면 싫어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합니다. 해요. 어디 가도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국민이 알고 투쟁을 해야 되니까 이건 합리적 비판이에요. 지금 이게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데 왜 강규태를 두고 보고 있냐. 징계해라 탄핵해라 이런 식으로 판사를 알면 교체해라 이렇게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국회 앞에서 저는 필요하다 법원 앞에서 집회도 하고 네. 시위도 하고 요즘 뭐 오상종 단장이나 네. 싸우는 많아요. 고소도 하고 판사 고소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고. 근데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 법적 구속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저자들이. 정말, 길을 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우파들을 아주 길을 꺾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자들. 여러분, 투쟁의 방법은 이제 뭐 서서히 또 서정 변호사님이 이렇게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요. 니들이 판사냐? 여러분 이름 외우시고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국민으로서 정말 심판해야 됩니다. 니들이 재판은 심판하지만 정말 국민으로서 그런 자들이 사법부라는 게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